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잼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재무제표 읽는 법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현금흐름표라는 서류를 읽어보고, 그리고 요새 해외 주식 투자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미국 기업을 기준으로도 이제 재무제표의 개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 들어왔고 제 카드 사용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저의 잉여 자금은 3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100만 원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뭘까요? 플러스는커녕 돈이 모자랍니다. 이번 달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만 원이지만 지난달에 사용을 했었던 카드 대금 1000만 원이 이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벌고 쓰는 시기와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거래를 하자, 너네 회사 제품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납품을 해줘 라고 계약을 하는 시점에 앞서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액과 비용 등을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매출 대금이 계좌로 실제로 들어오는 건 훨씬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가 현금 흐름이 꼬였다, 대금 지불이 일정이 늦어졌다 라고 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던가 만기가 다 돼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손익계산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현금의 움직임을 따로 기록해야 할 유인이 생겼고, 이러한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기록하는 장부를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의 3가지 파트입니다. 회사로 유입되거나 거꾸로 유출된 현금이 무슨 이유로 나가고 들어왔는지를 분류해서 정리를 한 장부이고요. 영업활동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한 현금들을 다 합쳐서 더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플러스, 돈이 회사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됩니다. 이 현금 흐름표라는 장부는 각각의 계정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까지 초보자 레벨에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각각의 계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각각을 왜 좋다고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현금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 영업현금 흐름은 플러스여서 회사 내부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좋겠죠. 게다가 영업현금 흐름 수치가 순이익보다 큰 경우가 이 지표의 정의상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투자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현금이 꾸준히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투자활동은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본업과 관련한 공장이나 기계나 설비 등에 투자를 하는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2개의 투자 활동 중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본업인 영업활동을 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함께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 회사를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조심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현금이 회사에 유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2번째, 설비 투자, 기계나 공장 등에 해당을 할 텐데, 이 설비 투자 부분에서 갖고 있는 설비나 기계를 팔아서 회사 내부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케이스 중에서 사실 전자는 좋은 거죠.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2번째 케이스는 멀쩡하게 영업을 잘하는 회사가 굳이 설비를 팔아서까지 현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회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회사라면 이 플러스가 왜
무슨 이유로 플러스가 나왔는지 그 세부 계정 등을 보시고 설비와 관련한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왔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이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연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개의 현금 흐름보다 중요도는 살짝 낮아요. 이 재무연금 흐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보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들에게로 현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를 안 주는 회사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무연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회사를 좋다라고 하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금 흐름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무제표의 여러 요소들을 미국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주요 구성 요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산, 순이익, 재고자산 등등이 어떤 용어로 매칭되는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이제 미국 주식 재무제표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 미국 주식의 재무제표는 야후 파이낸스나 인베스팅닷컴 같은 무료 사이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사과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손익계산서,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부터 보면요. 흐름도 똑같습니다. 가장 위에 매출액은 세일즈, 그 아래 매출 원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 매출 원가가 코스트 오브 레비뉴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에서 두 개의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은 오퍼레이팅 인컴, 그리고 그 아래에 프리텍스 인컴이 세전이익, 가장 아래에 넷인컴이 순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는 주당 순이익인 EPS를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이 EPS는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이 회사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할당되는 순이익이 얼마야? 라는 걸 계산해 놓은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를 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순이익을 기준으로 많이 체크를 하는 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는 EPS를 기준으로 실적이 좋았네 나빴네를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EPS까지 같이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은 각각 토탈 에셋, 토탈 라이어빌리티, 토탈 에퀴티로 매칭이 되고요. 아래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그 아래 세부 계정들이 나와 있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각각 커런트 에셋, 넌 커런트 에셋, 그리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부 계정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이제 요소들을 살펴보면, 여긴 굉장히 쉽죠. 영업현금 흐름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부터 해서 각각의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보실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캐피털 익스펜디처, 캐펙스나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무제표라는 이제 회사의 가계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나누고 빼고 더하고 해서 이 회사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